안녕하세요. MPATV 김윤희입니다. 오늘은 법률분과 자문위원이신 현창수 변호사님과 함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들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역전세 난으로 인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예.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2010년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네. 왜 그게 신청이 많아지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보통 집주인과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사 가세요? 보통 집주인과 이사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까지 쓴 비용들을 정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살던 집에 문제가 있으면 원상복구의 문제도 좀 있을 거고 예. 그러면서 돈 주고받고 나가지 않나요? 예. 임대차가 종료되면 이제 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가장 큰 의무겠고요. 네. 임차인은 살던 주택을 반환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나 이제 역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문제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이제 많아지게 된 거죠. 최근에 역전세 난 때문에 특히나 더 지금 많아졌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면 결국 나는 정상적으로 집을 비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라는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예,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뭐냐라고 하면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우선 변제권은 임차 물건이 공매나 경매 절차에 있어서 낙찰되는 경우에 네. 그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해 가지고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보증금을 거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요. 예. 지금 요 대항력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만약에 집주인이 예. 악의로 사기성을 가지고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전세 계약을 쓰고 받았어요. 잔금을 받고 당일날 대출을 받거나 막 이런 경우에 이길날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당일날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는 그날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말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 당일날 대출을 받아버리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먼저 선순위로 선순위로 가잖아요. 오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계약 당일날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무효를 한다라고 기재하거나 특약에다 좀 넣어줘야 되겠네요. 예, 특약에 그런 넣는 꼭 경우도 넣어야 있고 되겠어요. 만약에 이를 위반 시에는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작정하고 들어가는 경우라면은 네. 그런 부분에는 이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런 논의 있었어요. 최근 뉴스에서는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가 되면 은행에도 그 사실을 알려줘가지고 이론적으로 같이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는 개편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계속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임차권 등기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지금 사는 곳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어요. 네. 그렇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네. 기존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사를 가야 되니까 예. 주소를 빼야 예, 되는 주소를 거죠? 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해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보존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새롭게 오더라도 선순위의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예. 먼저 변제를 하고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최근에 좀 많이 신청을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요. 예.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임차인께서는 바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야 그때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 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의사표시했을 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미리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그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이 예. 다 충족을 해야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변호사님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직접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아가야지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직접 가능하십니다. 보통 그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라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양식 모음이라고 있는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라고 검색하시면 예시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성하시면 될 거예요. 편리하네요. 예. 어디다 제출을 한다고요? 임차 물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증빙 서류들도 필요할까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임차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에 바로 이사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 이사 나가면 안 안 돼요? 됩니다. 신청 후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된 것을 꼭 확인하고 이사 가셔야 됩니다. 아, 기재가 된 거를 확인하고 나가야 예. 돼요. 그런데 요거 신청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나 승낙이 좀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건 필요 없이 그냥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했어요. 네. 바로 이사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기재가 되기 전에 이사 나가는 경우 어떻게 돼요? 아까 유지하고 싶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게 되는 없어지는 예, 거예요? 잃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네. 기간은 오래 걸려요? 신청서에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보통 신청 후 2, 3주 내에 결정문을 받았다라면은 네. 등기부 등본에 바로 기재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이요. 예. 신청하신 세입자는 당연히 받으실 거고 예. 집주인도 통보가 되나요? 집주인한테도? 예, 집주인도 송달 받습니다. 네. 과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지만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집주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게 되면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2023년 4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집주인한테 송달이 안 되더라도 네.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송달이 안 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등기소에 아. 촉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기재가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실행이 돼서 예.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가 됐어요. 예. 그러면 소유주께는 어떤 불이익이 갈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집주인에게 어떤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그 집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아우, 불쾌하고 나 여기 안 들어가고 싶어 그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보증금을 지연한 기간 동안에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 아.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가 되게 되면 연락이 안 되던 집주인이 네. 임차인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께서는 보증금 못 받으시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예.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부터 좀 먼저 해줘라 예.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 바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이지 직접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해제하면 안 됩니다. 해제하는 순간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줘요. 그럴 때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돌려받으려면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군요. 보통은 소장 접수해서 판결시까지 6개월 정도 걸리고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가집행이 가능해요.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매 신청도 예.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이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값 하락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이런 경우들이 예.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창수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변호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예 아닙니다. 아니, 돈 있으면 솔직히 임차권 등기하고 네. 나는 그 지연이자 5% 받고 그러면 좋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자기 돈이 있어도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 좀 풀어줬잖아요. 예, 예.